오늘은요. 지금 이 시간 세계의 기후 대응 트렌드를 전해주시는 분이죠. 기후테크 순환경제 전문 매체 그리니엄의 윤원섭 에디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지금 처음 뵙는 거죠. 그쵸. 예, 어떻게 많이 바쁘셨죠 그동안. 아, 그쵸. 기후 총선 최근에 그거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네.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기후 총선이요. 네. 아, 총선 때 어떤 기후 정책들을 그쵸. 모든 후보들이 낼 합의하도록 것인가. 할 것인가. 네. 아, 네.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오늘 저희가 여쭤보는 것도 기후 총선과 관련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얘기인데 빙하와 관련해서 저희가 엊그저께 한강이 왜 안 얼까 얘기를 시작했다가 세계 강이 다 안 얼고 있다. 심지어 빙하는 녹고 있다. 왜 그럴까?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될까? 얘기가 계속 번졌어요. 오늘 전문가분께 여쭤보겠다 그랬는데 지금 빙하가 어느 정도 빠르게 녹고 있나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르게 녹고 있고요. 덴마크 코펜하겐 연구팀에 따르면 북극 그린란드 쪽 빙하는 20년간 5배 정도 빨라졌고 한 2,600억 톤 정도 사라졌습니다. 올해 초 나사에서 추가로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 알려진 것보다 20% 더 많이 사라졌고 말씀하신 뭐 산맥이나 강 이런 빙하 소실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네. 오늘 이제 또 말씀드릴 정답에 있는 이 빙하가 있는 서남극 대륙은 인류가 파리 협정 1.5도 목표를 지켜도 이 소실 자체를 막을 수 없는 임계점을 지났다라는 연구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임계점이 지났다. 네. 그러면 저희 뭐 탄소 절감 노력해도 빙하는 계속 녹는다는 얘기인가요? 이쪽은 넘을 수밖에 없다. 그렇구나. 네, 약간 기분이 우울해지는데 어쨌든 오늘 기후 퀴즈 마저 풀어보죠. 빙하가 너무 빠르게 녹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남극 주변에 이 빙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반도 전체 면적과 비슷한 크기의 이 빙하가 다 녹아버리면 전 지구 해수면이 약 3.5m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빙하의 이름은 뭘까요? 1번 타노스 빙하, 2번 둠스데이 빙하.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둠스데이 빙하입니다. 네, 지구 종말의 날인가요? 둠스데이. 그렇게 되는데 좀 무섭습니다. 이름부터. 여기 한종애님 종말이 온다고요. 아니 저희가 종말론을 퍼뜨리는 건 결코 아니고요. 무섭네요. 바닷가가 넘치는 건가요? 바닷가 근처가 그럼 더 위험한가요? 막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2968님은 새싹 문자인데 반갑습니다.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힌트를 많이 주어서 이해가 쏙 지금은 날씨가 엄청 풀렸습니다 하고 2번 둠스데이 빙하 보내주셨고요. 5160님도 새싹 문자인데요. 반갑습니다. 2번 둠스데이. 5013님 뭐 여러분들 보내주셨습니다. 3769님은 남극 빙하 중에 9곳의 도시 이름이 있는데 그중에 인천이라는 빙하도 있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둠스데이 빙하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남극 대륙에 있는 가장 크고 높은 빙하 스위츠 빙하 이야기인데요. 네. 이게 한반도 전체 면적이랑 똑같고 남한만 하면 한 26배 정도 크기입니다. 영국 정도 본토 면적 크기에 있다는 빙하 굉장히 크죠. 네. 이게 지금 녹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게 바다에 떠 있는 얼음 덩어리는 빙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육지에 있는 빙하 얼음 덩어리가 바다로 나가는 거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지금 녹으면서 남극 내륙에 있는 얼음들까지 바다로 같이 유입되는 거죠. 이게 코르크 마개가 샴페인을 막고 있는데 그게 좀 터지기 일부 직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게 다 녹으면은 전 세계 해수면이 3에서 5m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5m가 아니라 5m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연구 결과 따라 건가요? 다르지만 5m까지이고요. 네. 이 경우에는 뭐 미국 마이애미, 베트남 호치민, 태국 방콕 등 주요 해안 도시가 바닷속으로 사라집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인데 진짜 저는 오늘의 기후에서 이런 무서운 종말론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빙하 문제를 5억 달러만 주면 해결하겠다 하는 과학자들이 있다고요. 이제 빙하 인근에 수중 커튼을 치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이게 핀란드 라플란드대 북극센터에 있는 존 무어 교수가 제안한 아이디어입니다. 일명 커튼 콜이라는 거고요. 빙하 인근 해저에 바다에 부유식 방파제를 건설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이제 커튼이 햇빛을 막는 것처럼 바닷속 난류를 막겠다는 거거든요. 빙붕 대신 인위적인 빙붕을 만든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거에 따르면은 이제 이 교수님에 따르면은 그린란드에 있는 그 거대 빙하가 대서양에서 흘러온 따뜻한 물이죠. 난류 때문에 더 빠르게 소실이 되고 있어서 이제 길이 80km, 깊이 600m 정도의 이제 커튼을 설치하면은 이 소실을 늦출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 밑에서 난류가 흘러가니까 더 빨리 네. 녹는다는 건가요? 어휴.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런 커튼을 칠 수 있는 게? 이 아이디어 자체가 2018년 과학저널 네이처에 통해서 나왔는데요. 네. 당시 과학계에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세계 과학진 8명이 이거에 대해서 반론 제기했고요. 네. 이게 실제로 구현될 시 일어날 환경적 영향에 대해 아, 가늠이 안 된다. 예. 이게 올해 다시 논란이 다시 한번 촉발이 됐는데 네. 이게 난류를 막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커튼이. 근데 예. 이 난류가 그럼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 박사님도 이 지점을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이거 다른 해역으로 난류가 흘러갈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환경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게 빙하와 바다 사이의 영양분 흐름을 차단할 수 있고요. 고래 같은 해양 생물의 이동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북극같이 추운 극지방에서 이 같은 대규모 토목 건설이 가능하냐는 반문도 나오고요. 이것도 일종의 지구공학 기술이거든요. 이거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이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여기서 빙하가 녹는 걸 막으려다가 난류가 다른 데로 흘러가면은 다른 곳에서 환경 파괴가 어떻게 일어날지 그쵸. 모르는 거다. 영양분 흐름을 차단하게 되면 물고기들이 먹는 것도 변화가 생길 거고. 그렇군요. 극지방의 대규모 토목 건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근데 5억 달러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우리 돈으로 6,680억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린란드 빙하 소실 이게 남극에 있는 둠스데이 빙하를 구할 때는 500억 달러로 좀 더 치솟습니다. 약 66조 원 정도고요. 네. 근데 이게 수중 커튼을 만들 경우에는 800억 달러, 한 107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 네. 액수가요, 2021년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위에 낸 기후재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연간 유지비도 어쨌든 최대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게 어쨌든 결코 저렴하지 않은 가격이다. 네, 네. 일단 지지 쪽에서는 해수면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이게 비교가 돼야 되니까 그거 생각하면 저렴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뭔가 이걸 막아서 해결이 된다면은 돈이 들어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얼마나 가능할까 싶어요. 2018년에 이걸 제안하고 나서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나요? 네, 과속 아까 말씀드렸던 무어 박사님 같은 경우는 계속 연구를 이어가고 있고요. 네. 수중 커튼을 설치할 시 일어날 문제나 해류 흐름과 관련해서 시뮬레이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 등이 참여했고 지금은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관련 실험을 같이 올해 2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네. 강에 일단은 이거를 모델을 만들어서 해류 흐름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일단 1차 목표고요. 기후 변화로 일단 어쨌든 극지방 이 빙하 소실이 너무 빠른 것을 고려하면 임시 조치로서 이제 잠시라도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재원을 들이고 토목 공사를 하려는 게 시간을 버는 방법이다. 임시 조치라는 거는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해도 막을 수는 없다. 네. 하지만 어쨌든 시간을 벌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 과학자들과는 별개로 한 영국 스타트업은 또 다른 기술로 북극 빙하를 얼려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유엔으로부터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일단 앞서 말했던 논쟁들로부터 결코 자유롭지는 않고요. 이건 어떤 기술일까요? 영국 스타트업이 하려고 하는 북극 거? 빙하 표면에 예. 해수를 펌프로 끌어올려서 펌프로 끌어올려서. 라는 기술이고요. 근데 실현 가능하냐라는 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다들 빙하가 녹는 거를 막기에 너무 늦었다. 응급 조치를 해놓고 다시 탄소 감축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굉장히 디데이가 가까이 왔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재생에너지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실시간 댓글창에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서 재생에너지가 역시 답이다 하고 얘기를 주셨는데 네, 이태욱 님이 재생에너지가 희망입니다. 세계는 그 길로 가고 있네요. 노피디님의 민생이라는 말이 정답이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건 아까 1부에서 저희가 난방비 얘기를 하면서 풍력에너지로 전기를 가동하고 있다. 유럽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나온 건데
뭐 빙하 녹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지금 무슨 태양광 풍력 이런 걸로 우리가 지금 2030년까지 이렇게 천천히 탄소 감축을 할 일인가 하는 막 그 좌절감이 좀 드는데 책임 있게 좀 해결을 해주세요. 에디터님이 지금 저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셨으니까 이게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그래도 아직 시간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시간은 있다. 네, 아직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주형주님은 빙하가 녹으면 한라산으로 갑시다. 아니죠, 주형주님. 한라산도 지금 남쪽이어서 거기가 시베리아 목장으로 가야 합니까? 그러는데 빙하가 녹으면은 아까 방콕 또 어디였죠? 호치민, 마이애미 사라집니다. 마이애미가 사라진다고 하면 우리도 부산, 인천이 위험하겠네요. 그렇죠. 해안 도시들이 위험하다. 3.5m, 5m까지 올라가면 더 많이 위험해질 테고, 그러니 빙하가 녹는 걸 막아야 한다는 건데, 빙하가 시간이 있다고 저희가 믿고요. 지금 이렇게 임시 조치를 하기 전에 뭔가 좀 절대적인 탄소 감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야죠. 그래도 임시 조치는 또 필요한 조치는 거. 사실 기후 적응 조치는 필요한 건 맞고요. 필요한 건 맞고요. 지금 미국 뉴욕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해안 방벽을 지금 맨해튼 따라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해안 방벽을요. 방벽 짓고 해수면 올라올까 봐. 올라가는 거를 지금 고려해서 짓고 있고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사실 문제죠. 지었을 때 그쪽에 있는 생태계는 어떻게 될 것이고 되냐. 이게 테러를 당했을 땐 또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지만 일단 짓고 있습니다. 네. 예, 국내에서는 사실 이런 논의가 조금 거의 없죠. 우리는 해안가에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지금. 그 관련해서 국토연구원에서 KBS에서 단독 보도를 한 건데 국토연구원에서 관련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자료가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특정 될지. 지역이 위험한 거를 이제 곧 공개가 된다고만 알고 있고요. 네. 이건 중요한 뉴스네요. 근데 이렇게 빙하가 녹으면 어제 손잡기에서 나왔던 얘기는 해수면이 올라가서 우리가 가라앉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까지 높은 높이로 올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양 심층수, 바다 밑에서 무언가 큰 변화가 생길 거라고 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얘기인가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수면 상승도 문제인데요. 네. 지금 언급해 주셨던 심해수의 순환 그게 멈추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거를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류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류. 네. 그러니까 순환이 역전된다는 거죠. 거꾸로 돌아간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말이 어렵죠. 바다 심해에 따뜻한 난류와 차가운 한류가 컨베이어 벨트처럼 지구를 순환한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이게 지구 기온과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아주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이제 문제는요. 이게 빙하가 급격하게 소실이 되고 있잖아요. 바다에 대규모 담수가 유입되면서 해류 온도와 염도 균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늦어지고 있고요. 바다에 대규모 담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는 빙하가 녹으면서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농도가 아무래도 덜 짜지겠네요. 그렇죠. 담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난류가 보통 위로 흐르고 차가운 물이 아래로 흐르는데 그게 지금 균형이 깨지면서 멈추고 있는 거죠. 흐르지 않고 멈추고 네.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이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아직은 멈추지 않고 느려지고 있다는 있으니까 거죠. 이게 네. 멈출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죠. IPCC에서도 6차 보고서에도 일단 그 가능성을 언급은 했고 금세기 말까지 이뤄질 수 있다라고도 내다봤습니다. 근데 네이처 등에 올라오는 계속 연구들을 보면요. 현 세대에 그 순환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르면 2025년, 늦어도 2070년 무렵인데요. 그때 바닷속에서 한류와 난류가 컨베이어 벨트처럼 돌아가면서 지구 전체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담수가 계속 유입되니까 점점 덜 짜지는 바닷물 속에서 흐름이 느려지고 있다. 이렇게 느려지다가 멈출 수도 있다. 이 얘기잖아요. 일단 IPCC 과학계 모두 시점은 다르지만 공통되죠. 이게 멈출 수 있고 붕괴될 수 있다. 혹시 진행자님은 영화 2004년에 개봉한 영화 투모로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봤죠. 그거 꽁꽁 얼어서 책 불태우는 거. 네. 영화에서 뉴욕이 침수되고 거대한 토네이도가 LA 덮치고 끝내 빙하기가 오는 장면을 그렸는데 이 영화가 기후변화로 이 컨베이어 순환류가 멈춰서 끝내 일어난 영향을 그린 영화입니다. 원인이 대서양에서 심층 해양수에서
난류 한류가 서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멈추고 나서 빙하기가 온 거군요. 그쵸. 지구가 자기 온도 유지하는 능력을 잃어서 오늘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였는데 어쨌든 마무리는 저희에게 시사점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논의가 사실 계속 이어지고 있던 거는 그만큼 극지방 소실에 대한 어쨌든 빙하 소실에 대해서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심하다라는 걸 네. 일단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이게 네. 올해 세계경제 포럼에서도 지금 이런 기술에 대해서 좀 나왔어요. 네. 이게 임시 조치로서 필요할 수 있다고. 네. 기후 대응을 위해서 남은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어제 제가 조천호 전 기상과학원장님을 만났어요. 조천호 선생님 만나셨어요? 네, 이런 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대로 살면은 늦은 건 확실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류가 기후변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고 희망을 걸어야 돼요. 돈이 없고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네.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어쨌든 정치. 우리가 그 정치를 바꾸면은 이것도 바꿀 수 있다. 희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후가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 온 거면은 대책을 세울 수 없는데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조천호 선생님께 오늘의 기후 한번 나가시라고 추천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모시고 싶네요. 아하, 우리가 바꿀 수 있다. 문제는 얼마나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냐다. 그래서 이번에 기후 총선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들으시면서. 네, 두려움과 희망이 공존하는 이야기였는데 윤원섭 에디터님은 희망의 방점을 찍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후테크 순환경제 전문 매체 그린이엄의 윤원섭 에디터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마음을 네. 여기 윤세호 님이 대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란 씨 안녕하세요. 응원하러 왔어요. 라이브 빨리 들려주세요. 이상은 씨 닮았어요. 그러셨습니다. 너무 닮은 많이- 분이 너무 많은 너무 거 많이 아니에요 나오셔서. 지금? 아유, 실제로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네.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인상이 아유. 좋으십니다. 그 네 옥타브를 넘나드는 보컬이라고 했는데요. 네. 바비 맥페린이 네. 이란님도 저는 해보진 굉장히 않아서 음역이 모르겠네요. 다양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한번 라이브로 들어보죠.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노래는 룰루랄라라는 노래고요. 네. 제가 전에 이제 듀엣 활동을 잠깐 할 때 솔가와 이란이라는 그 앨범 솔가와 이란. 이란의 노래 거닐다라는 앨범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잔잔하게 부르는 노래라서 이 노래도 약간 이 Don't Worry Be Happy처럼 룰루랄라가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노래도 그렇게 같이 따라하시기가 좋은 후렴구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희숙님께서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감히 밖에 어떻게 계시는, 밖에 계시는 작가님, PD님, 감독님 모두 다 같이. 네, 모두 다 같이 아.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허윤선 작가님이 가사를 올려주실 거예요. 거기서 와. 보시면은 룰루랄라 나올 때마다 따라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사전에 안 맞춰보고 바로 들어가셔도. 좀 괜찮나요? 네. 예. 발걸음 가볍게 룰루랄라 발걸음 가볍게 룰루랄라 발걸음 가볍게 룰루랄라 발걸음 가볍게 룰루랄라 어제는 파란
날씨와 금요일에 딱 맞는 노래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숙자님이 맞아요. 인상 좋으시고 목소리 좋으시고 그래요. 저는 직접 뵙고 와서 알아요. 광명 공연 때 오셨나 봐요. 그러셨구나. 그때 저희 현장 생방송 할 때. 예, 그렇죠. 예. 윤세호님이 이란 씨 첫 소절부터 옥상 달빛 목소리처럼 이상은 나오고 옥상 달빛 나오고 신효범 나오고 부드럽고 네. 부드럽고 달달한 음색이 너무 좋네요. 발걸음처럼 꽃길만 걸으세요. 이란 씨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노래도 좀 아까 이렇게 잘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좀 그러니까 누군가의 목소리만으로도 왜 그 힘이 되는 그리고 어제와 오늘이 다른 세상으로 다른 세상인 것처럼 만들어주기도 하는 뭐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마운 사람들. 네, 그러면서 다 같이 발걸음 가볍게 금요일을 룰루랄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그 대사 준비해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노래 바로 끝나고 뭔가 이렇게 하려니까 정리가 잘 안 되네요. 네, 오늘 지금 스타일을 바꿔서 오늘 해보려고 하니까 또 여기서 저희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마무리로 좀 마지막 추천곡은 어떤 곡인지 노래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제 노래를 골라왔어요. 지난번에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네. 틀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라는 노래고요. 어떻게 추위에서 걱정, 그다음에 또 고마운 사람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 같네요. 오늘의 마무리는. 예, 좋은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는 그런 고마운 사람들에게 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된 그런 곡입니다. 예, 너무 추웠으니까요.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예전에 이란님이 왜 그 음반 만든다고 하니까 고등학교 네네네. 친구들이 네네. 돈을 모아서 네. 전달해주면서 제작비로 써라 했던 그게 있었다고 하면서 소개했던 노래죠? 네, 맞습니다. 오늘 분위기에 딱 맞네요. 네, 누군가가 맞게 들어주셔서. 응원해주는. 네, 고맙습니다. 좀 뭔가 힘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께도 그런 누군가가 떠오르셨으면 좋겠다 합니다. 네. 마무리로 그 말, 이란님의 그 말 들으면서 오늘의 기후 콘서트도 마무리하고 저희 방송도 마무리해야겠습니다.